인구 감소의 여파가 전문대에 이어 지방 4년제 일반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수시 마감 결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도내 주요 대학들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경쟁률을 받아들었습니다.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긴 공백을 깨고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재즈와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먹거리, 미술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일상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15분 이내에 보육과 의료, 문화체육 등 시설을 배치하자는 겁니다. 도내 첫 수소버스 충전소가 충주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다음 달부터는 충주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저상버스 8대가 도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저출산 시대의 그림자.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마저 걱정되는 초저출산의 여파는 지방 대학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쓰나미가 전문대를 덮친 데 이어 이제는 지방 4년제 일반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소식 진기훈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쳤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도내 대부분 대학들도 지난해보다 떨어진 경쟁률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를 비롯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청주대, 서원대 등 대부분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하락했고 또 교원 양성 대학들도 청주교대의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이 학생 감소로 인한 임용절벽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보건의료나 반도체, 또 AI나 웹툰, 반려동물 같은 이 미래산업 분야에는 수시 원서 접수 지원이 몰리면서 학교별 평균 경쟁률을 웃돌았고 또 많게는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에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분야,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51대 1, 또 SK하이닉스와 취업을 연계해 신설한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3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청주대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4.82대 1, 그리고 또 중원대의 전기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도 1.2대 1로 차이가 극명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번 수시 모집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난 건데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6,000여 명 줄인다는 계획인데 당장 올해만 고3 학생이 15,000여 명 줄었고 내년에는 27,000여 명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 대학들의 생존을 건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즈 선율이 가득한 흥겨운 축제 현장을 안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재즈의 선율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속 너른 자연의 품 안에서 즐기는 재즈는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일단 밖에 나와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경치도 좋은 데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2022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청호가 보이는 수변 무대에서 3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재즈토닉은 다른 공연들과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흥이 따르는 대로 어디서든 예이 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쳐주시면은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할 거예요. 잔디광장에 설치한 미술 작품들은 대통령별장 청남대를 한층 더 다채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쿵캣이라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왕의 고양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키우던 왕의 고양이인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재즈 밴드와 함께 최백호, 장필순 등 다양한 색깔의 아티스트 28팀은 사흘간 청남대를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재즈의 특성상 그냥 음악을 이해하려기보다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아티스트의 솔로 즉흥 연주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대청호반의 탁 트인 풍광과 재즈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의 문화재도 배우고 각종 체험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충주 달달 문화재 야행도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가을밤의 낭만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른 잔디밭 위로 신명나는 한판 풍물놀이가 펼쳐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태평소의 짜릿한 선율과 장구북의 신나는 장단을 넘나들며 상소의 상모 돌리기가 흥을 돋웁니다. 충주 중앙탑 아래 펼쳐지는 전통 복식 패션쇼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져들게 합니다. 중앙탑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낸 연극과 산책길을 따라 펼쳐지는 전통 연희 퍼레이드, 충주 시립택견단의 옛 택견판 재현 등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맞춰서 왔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아름다운 탄금 호변을 따라 색색의 조명들이 운치를 더하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원 등을 달며 추억을 만듭니다. 소원도 빌 겸 겸사겸사해서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문화적인 냄새도 참 많이 나서 굉장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마련한 2022 충주 달달 문화재 야행. 충주 중앙탑과 고구려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려운 문화재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문화 프로그램과 좀 연극을 통해서 좀 쉽게 중앙탑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고구려비의 역사를 또 쉽게 연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주된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충주 달달 문화재 야행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중앙탑 일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도시화 이후 도시계획이라는 틀 안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을 짤 때 대개 권역을 크게 설정하고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어디 놓을까도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일상생활권이라는 기준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청주시 2030 도시계획은 청주정원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도시 출범에 따라 지난 2015년 만들어져 2020년 두 번째 변경을 거쳤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충청권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00만 명 목표 인구부터 회의론이 나옵니다. 목표 인구와 도시 팽창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권역별로 공공, 체육,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안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 일상생활권입니다. 거주지에서 15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 보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생활권 자체를 좀 크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생활권 단위로 어떤 시설도 공급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거주지 주변에서 모든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최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청주시가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원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권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주민동선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용역이 진행됐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청주시 전 지역에 대한 일상생활권 설정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초생활 서비스들을 보행권 내에서 좀 가능하도록 저희가 전반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거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 팽창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기준인 일상생활권에 대한 법 제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당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과 충북선 고속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 10대 사업과 지역위원회별 14개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천시와 증평군의회가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수도권 등의 식수원인 댐 주변 지역 규제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충북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충북도 의회를 비롯해 도내 10개 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충주의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버스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소버스 8대가 도입되는데 이를 계기로 수소 경제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평소 알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의 시내버스가 충주 시가지를 누빕니다.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승차감이 좋고 소음이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1일 2회 충전이 필요했는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죠. 충북에서 수소버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데 다음 달부터 충주 시내 노선에 6대, 올해 안에 8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 운행에 발맞춰 수소버스 충전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충주시 목행동 일원 전체 6,100제곱미터 규모의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충전소를 설치한 겁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수소를 압축하는 설비 3대와 충전기 3개를 구비했고 앞으로 하루 평균 수소버스 35대나 승용차 280여 대의 충전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버스 충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용량이 남으면 승용차 충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장애인 이동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또 이걸 기반으로 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늘릴 것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그거보다 좀 빠르게 우리 도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수소 대형 상용차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미래 수소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전셋값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7% 급락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셋값 하락세가 심화되며 3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꺾여 집이 팔리지 않자 전세로 전환되는 매물이 쌓이다 보니 전셋값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천시가 경찰 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시민 8만 명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회 의장 등은 제천 야외음악당에서 시민들에게 경찰 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제천시는 각급 단체와 유관기관, 관내 기업체 등에도 동참을 요청하고 제천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도 서명을 받아 경찰청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괴산군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괴산고의 입학 정원이 5학급 100명에서 6학급 132명으로 조정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목도교의 폐교로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들을 괴산고 한 곳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괴산군의 건의를 수용해 괴산고의 입학 정원을 100명에서 132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청원생명축제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최종 보고회가 오늘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세동 부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보완 사항과 교통, 방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서원대학교 충북통일교육센터가 세계 시민교육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힌첸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 상임 고문과 지비드 마흐무디 아시아 평생학습도시 부의장 등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한 이번 포럼은 세계 시민교육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시민교육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